군 내부의 가혹 행위를 그려낸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현실 같은 드라마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드라마 같은 현실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군 내 폭력 등 병사의 긍지와 사기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일은 한마디로 이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덮는 책임 회피 지휘관,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는 무책임 지휘관, 일벌 100개로 중징계해야 합니다. 군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즉자적 대안으로 모병제를 거론하는 대선 후보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군 구조개혁과 군 사법체계 개혁 없이 의무 복무 군인을 모조리 직업 군인으로 바꾼다 한들 병영 문화가 달라지거나 강군으로 도약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충원 방법이 모병제일지 징병제일지 아니면 부사관제를 강화하면서도 최소한의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는 준모병제일지를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대선주자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영역까지 포퓰리즘으로 칠갑해서는 안 됩니다. 군 내부의 가혹 행위를 그려낸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현실 같은 드라마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드라마 같은 현실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작품의 주제의식은 생생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폭행 및 가혹행위 입건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집계된 폭행, 가혹행위 입건 건수는 1010건이라고 합니다. 2016년 820건에 비하면 23% 입건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를 군 내 인권 침해와 범죄가 늘었다고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참고 넘어가거나 병력 내 어둠 속에 파묻히던 일들이 지금은 널리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존중이 정착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권과 민주주의, 비폭력과 평등의 시대입니다. 군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더욱 신뢰받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은 자발적 의지에서 나옵니다. 군 내 폭력 등 병사의 긍지와 사기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일은 한마디로 이적 행위입니다. 군 조직을 보호한다면서 이러한 사건을 덮는 책임 회피 지휘관,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는 무책임 지휘관, 이적 행위를 눈감아주는 겁니다. 이들을 일벌 100개로 중징계해야 합니다. 또한 군 내에서 각종 범죄가 은폐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들 중 하나는 군 검찰과 군 판사가 군 지휘권 체계에 장악되어 있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등 인권 침해 사건도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21세기에 걸맞은 군사법 체계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군범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개혁의 다음 단계는 병영 문화를 21세기 패러다임으로 혁신하는 겁니다. 병력의 신성한 의무가 60만 청년들의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정예부대의 상호 존중과 신뢰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전쟁은 몸이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이미 군사력은 군인 숫자가 아닌 최첨단 과학 무기 체계에 기반합니다. 군대는 스텔스 전투기, 드론, 이지스함과 같은 첨단 기술 발전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이 민간에 적용되어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제대 후에는 전문성을 살려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공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도 청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건을 덮는 지휘관은 일벌 100개 하고, 두 번째,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담당하게 하며, 셋째, 병력 의무를 다하면서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군내 인권 유린에 대한 즉자적 대안으로 모병제를 거론하는 대선 후보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군 구조개혁과 군 사법체계 개혁 없이 의무 복무 군인을 모조리 직업 군인으로 바꾼다 한들 병영 문화가 달라지거나 강군으로 도약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쟁은 대규모 병력 싸움이 아닌 최첨단 과학무기로 무장한 강군이 승리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군과 해군력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해 부사관제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해군의 경우에도 전투함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력 있는 부사관들의 몫이었습니다. 당장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기 이전에 해군과 공군 강화 계획,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 도입 계획 등 군개혁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고 필요한 부사관과 병사 등의 병력을 추산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적절한 충원 방법이 모병제일지, 징병제일지 아니면 부사관제를 강화하면서도 최소한의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는 준모병제일지를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져야 할 대선주자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영역까지 포퓰리즘으로 칠갑해서는 안 됩니다.